북한 여성 수용소의 실체.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2011년 봄, 한 여성이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희. 당시 36살이었습니다. 그녀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는 믿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제 옆 침상에 있던 여자가 그날 밤 사라졌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더 깊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성 수용소의 실체. 오늘 우리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숨겨진 지옥. 위성사진으로 본 북한 수용소들의 위치. 함경북도 회령, 평안남도 개천, 함경남도 요덕. 이 세 지역에는 북한 정권이 절대 인정하지 않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것을 관리소라고 부릅니다. 북한은 교화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탈북자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2023년 기준 이곳에 수감된 사람은 약 12만 명. 그중 여성은 40%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여성 수용소의 특수성. 그림자로 재현한 수용소 내부 구조. 일반 여성 전용 구역은 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성 보호를 명분으로 분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더욱 참혹한 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증언자 A 음성 변조. 여자 수감자들은 따로 모아집니다. 처음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탈북자 증언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여성 수용소에서는 조직적인 인권 유린이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곳에 수감되는 걸까요? 수감의 이유. 죄목은 다양합니다. 중국으로 미립국을 시도했다가 붙잡힌 여성.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신고를 받은 주부. 시장에서 쌀을 훔쳤다는 이유로 끌려간 소녀. 증언자 B. 제 언니는 성경책 한 권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누가 신고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보위부 사람들이 왔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연좌제였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죄를 지으면 3대가 함께 처벌받는 제도. 할머니가 지은 죄 때문에 손녀가 수용소에 갑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고문과 폭력 처벌의 종류. 수용소에는 처벌의 등급이 있습니다. 가장 가벼운 처벌은 식사 중단. 3일간 물만 마십니다. 증언자 H. 일주일 동안 못 먹은 사람을 봤어요. 그 사람은 나중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독방 감금. 서 있을 수도 눕을 수도 없는 좁은 공간에 갇힙니다. 세 번째는 공개 처형. 다른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고문의 실체. 이제부터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면할 수 없습니다. 증언자 I. 물고문을 당했습니다. 코와 입에 물을 부어 넣어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죽는 줄 알았어요. 증언자 J. 전기 고문도 있습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에 전선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기를 흘려보냅니다. 2017년 탈북자 이소연 씨는 국제인권단체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증언 재현 음성. 제 친구는 탈출을 시도했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들은 친구의 손가락을 하나씩 부러뜨렸어요.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런데 여기서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산부와 영아. 흐릿한 병동 이미지. 수용소에서 임신한 여성은 두 가지 경우입니다. 수감 전부터 임신했거나 수용소 안에서 임신한 경우. 증언자 K. 중국에서 임신하고 붙잡혀온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강제로 낙태를 당합니다. 2000년대 초반 여러 탈북자들이 동일한 증언을 했습니다. 증언자 L.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를 죽입니다. 중국 잡종이라고 부르며 긴 침묵. 국제사회는 이것을 반인륜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여전히 침묵합니다. 수용소의 일상 첫날의 공포. 수용소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증언자 C. 옷을 모두 벗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아요. 온몸을 다. 숨길 곳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체 검사라는 명목 하에 여성들은 존엄을 빼앗깁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첫날의 모욕은 앞으로 이어질 지옥의 예고편이었습니다. 하루 일과. 새벽 5시 기상 사이렌이 울립니다. 증언자 D. 30초 안에 일어나야 해요. 늦으면 매질입니다. 세수할 물도 없고 화장실은 구덩이 하나뿐입니다. 아침 식사는 옥수수 죽 한 그릇. 때로는 풀뿌리가 섞여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14시간의 강제 노동이 시작됩니다. 탄광 노동, 벌목, 농사일. 여성들도 예외는 없습니다. 임신한 여성조차 일을 해야 합니다. 증언자 2. 임신 8개월인 여자가 나무를 나르다가 쓰러졌어요. 감시원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게으름 피운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고통은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와 감시. 수용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감시됩니다. 대화, 표정, 심지어 잠꼬대까지. 증언자 F. 서로 눈도 못 마주칩니다. 누가 밀고자인지 모르니까요. 친구도 없고 믿을 사람도 없어요. 한 달에 한 번 생활총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서로의 잘못을 고발하는 자리입니다. 고발하지 않으면 자신이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거짓 고발을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성들은 더 큰 위협에 노출됩니다. 여성만의 고통. 화면 어두운 화면, 증언자의 목소리만. 이 부분은 말하기조차 어려운 내용입니다. 증언자지 목소리 떨림. 밤에 감시원들이 옵니다. 젊은 여자들을 데려갑니다. 다음날 돌아오면 그들은 말이 없어요.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 수용소 내 여성들에 대한 조직적 성폭력이 존재한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침묵합니다. 이런 지옥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해시태그 탈출과 증언 탈출의 시도. 수용소에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높은 철조망, 지뢰밭, 24시간 감시. 증언자 M. 10년 동안 단 3명이 탈출을 시도했어요. 모두 붙잡혔습니다. 그중 2명은 공개 처형됐고 1명은 독방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극소수는 성공합니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거나 내부 협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그들은 세상에 진실을 알립니다. 해시태그 증언자들의 목소리. 2000년대 이후 약 200명의 수용소 생존자가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증언자 N. 저는 8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처음 2년은 살아남는 것만 생각했어요. 다음 6년은 죽고 싶었습니다. 증언자 O. 제 딸이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영양실조로 생후 6개월 만에 죽었어요. 저는 딸을 땅에 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국제인권단체, UN, 각국 정부에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느립니다. 너무 느립니다. 해시태그 국제사회의 대응. 2014년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북한을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2019년 미국은 북한 인권법을 재승인했습니다. 2023년 유럽의회는 북한 수용소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수용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위성사진은 보여줍니다. 수용소는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갇히고 있습니다. 생존자들의 현재 트라우마. 한국에 정착한 탈북 여성 중 80%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습니다. 증언자 P.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아직도 그곳에 있는 꿈이에요. 깨어나면 안심이 되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듭니다. 저만 나왔다는. 많은 생존자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전문가 인터뷰 음성. 수용소에서의 경험은 평생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지속적인 심리치료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해시태그 새로운 삶. 화면 탈북자들의 일상, 직장, 학교.
일부 생존자들은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회사원, 학생, 사업가로 살아갑니다. 증언자 Q. 처음엔 두려웠어요. 자유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깨어나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증언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직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증언자 R. 제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그들이 겪는 고통을, 그들의 존재를. 저는 말할 것입니다. 끝까지. 해시태그 지금도 계속되는 현실 변하지 않는 것들. 2024년 위성사진. 2024년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 수용소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인권활동가 인터뷰 음성.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통제는 더 강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탈북은 더욱 어려워졌고 내부 정보는 더욱 차단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화면 촛불. 인권 집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잊지 않는 것. 둘째,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계속 주목하는 것. 셋째, 행동하는 것입니다. 인권단체를 후원하고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것. 작은 행동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맺음. 화면 어두운 하늘에서 서서히 밝아오는 아침. 오늘 우리는 북한 여성 수용소의 실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름도 희망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면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하늘. 하지만 이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이 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딸이고 언니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잊지 않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12만 명이 북한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진실은 어둠 속에서도 빛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억이 그 빛이 될 것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탈북자들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자료 협조 북한 인권정보센터, 전환기 정의워킹그룹, UN 북한 인권조사위원회.